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계선 지능 아이의 어려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단순한 IQ 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적응 행동, 환경, 보호자 지원에 따라 기능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 개입, 학습 지원, 사회기술 훈련,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면 충분히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학업 및 학습 어려움입니다. 속도 느림, 과제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추상적 사고의 어려움, 개념 이해, 유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기억 유지 및 활용이 제한적, 배운 내용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기 힘듭니다. 학습 동기, 저하, 반복적인 실패 경험으로 인해 쉽게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사회성 및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사회적 단서, 해석 어려움, 다른 사람의 의도, 감정, 농담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감정 조절, 미숙, 쉽게 분노하거나 좌절을 표현하는 방식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래와의 갈등, 또래보다 언어나 인지 발달이 늦어 외톨이가 되거나 괴롭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3. 직업 생활의 한계입니다. 직무 이해와 절차 수행에 어려움, 복잡한 작업이나 유연성이 요구되는 직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시간 관리와 자기 조직화 부족, 지시 없이는 계획적 행동이 어렵고 반복적인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움, 단순 반복 작업에는 적응하더라도 문제 상황, 대처나 자기주도적 결정이 힘듭니다. 4. 자기관리 및 일상생활 기능입니다. 금전 관리 어려움, 돈의 개념 이해 부족, 충동 구매 또는 사기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 개념 부족, 약속 시간, 일과 계획 등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건강관리, 미흡, 약 복용, 식사 조절, 병원 방문 등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인식 부족, 교통규칙, 위험 상황, 대처 등에 취약해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5. 심리적 영향입니다. 자존감 저하, 반복적인 실패 경험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합니다. 불안, 우울, 또래에 비해 뒤처지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우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충동성 또는 분노 폭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기술이 부족해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이하의 인지 능력으로 인해 사회적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오해받거나 방치되기 쉽습니다. 1. 사회적 신호 해석의 어려움입니다. 비언어적 신호, 표정, 어조, 몸짓, 이해 부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도를 오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유머 은유, 비꼬는 말 해석의 곤란으로 인해 대화에서 배제되거나 쉽게 놀림감이 됩니다. 사회적 규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대화 중 끼어들기, 부적절한 질문, 거리감 없는 행동 등으로 어색해집니다. 2. 또래 관계 유지의 어려움입니다. 대화 유지 능력 부족으로 인해 주제를 벗어나거나 단답형, 응답 등으로 대화가 단절됩니다. 공감 능력 부족 또는 부적절한 반응으로 인해 상대가 힘들 때 위로보다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무관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대화로 인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3. 거절, 갈등 상황 처리의 미숙함입니다. 비판에 과민하거나 충동적으로 반응하여 친구 사이의 갈등에서 분노 폭발, 욕설, 손찌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주장 부족 또는 과잉으로 인해 착취당하거나 반대로 공격적으로 주장해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조절 전략 부족으로 인해 감정 폭발 후 후회,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4. 사회적 고립 또는 따돌림입니다. 또래와 어울리는 놀이 활동에서 뒤처짐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어색한 아이, 눈치 없는 아이로 낙인 찍힙니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 친구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괴롭힘, 언어적, 신체적에 노출되기 쉬우며 도움 요청 방법도 모릅니다. 5로 사회적 판단력 부족입니다. 사기,
조작, 나쁜 관계에 쉽게 노출되어 타인의 의도를 분별하기 어려워 잘 속거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SNS 사용에서의 위험인식 부족으로 개인정보 노출, 유해 콘텐츠 접근, 사이버 왕따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착한 아이, 성향으로 과잉순응하여 자신이 싫어도 싫다를 못 말하고 자존감 저하로 이어집니다. 6. 실제 표현 예시입니다.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지 처리 속도, 언어 이해, 추론 능력의 부족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 많습니다. 쟤는 말이 안 통해, 분위기를 못 읽어, 자기 할 말만 해, 어디서 배운 건 많은데 사람들 사이에선 엉뚱하게 굴어, 왜 저 말을 지금 하지? 7.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어려움은 조금 서툰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비하 불안울로 이어지기 쉬워서 조기 개입과 꾸준한 사회기술 지원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상황, 시뮬레이션 학습, 롤플레이, 만화책, 상황극 등 감정인식 훈련, 사진 표정 맞추기, 감정 단어 사용 연습 등 명확한 피드백 제공,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어떻게 느낄까? 같이 직접적 질문, 구체적인 사회 규칙 설명, 대화 순서, 기다리기, 거절 연습 등 자존감 향상을 위한 긍정적 강화 지원 정책과 연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은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배우고 느끼는 방식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이들은 훨씬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과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뚜렷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라는 경계선, 지능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숨겨진 취약 집단으로서의 정책적 인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정신건강복지법,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의 확대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인지적 취약군으로 별도 분류하여 복지 혜택, 교육적 배려, 취업 지원 확대, 정책 마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이지만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라는 새로운 정책 범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2. 신경심리 발달 연구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지능지수 IQ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실행기능, 언어이해, 사회적 판단력 등 정밀한 인지 프로파일 분석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뇌영상, 디지털 인지검사 등을 활용한 정확한 경계선, 지능 분류 기준이 확립될 것이며 성인기 노년기까지의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기능 변화 및 지원 효과가 분석될 것입니다. 3.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조기 개입 시스템 확대입니다. 유아기 초등기부터 학습은 되지만 도와줘야 하는 아이들을 선별하고 학습 코칭, 사회기술 훈련, 정서 지원 등 다차원적 중재를 실시합니다. 일반 학급 내 경계선 지능 아이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팀이 구성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관, 정신건강센터, 청소년 쉼터 등과 연계한 복합지원체계가 확장될 것입니다. 4. 사회성 및 감정조절 훈련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이는 추상적 사고와 감정조절이 어려워 또래관계, 학교, 적응에 취약합니다. 향후 사회적 판단력, 감정인식, 대인관계 기술 훈련 중심의 실용적 개입이 증가합니다. 사회기술 향상형 CBT, 디지털 기반 상황 시뮬레이션 훈련이 개발되고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중 경계선 지능군에 특화된 예방교육 시스템 마련될 것입니다. 취업과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중간 지원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 기업 적응은 어려우나 보호작업장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간 단계의 맞춤형 직업훈련, 사회적 기업 연계고용 모델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단순 반복보다 직무 코칭과 정서 지원이 결합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맞춘 스마트 직무, 앱 관리, 사진 분류, 단순 편집 등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6. 범죄 취약성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사기 갈취, 온라인 범죄 성적 착취에 특히 취약합니다. 법적 보호와 인지적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병행이 강조됩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인지적 취약자 보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위기대처 기술을 포함한 예방중심 교육 정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7. 디지털 기술 기반 평가훈련 시스템 개발입니다. AI, 디지털 게임, VR 등을 활용한 정밀 진단과 맞춤형 훈련 솔루션이 등장합니다. 학습, 기억, 판단, 사회성 등 각 영역을 개별 분석하는 디지털 인지 프로파일링, 디지털 코치 앱을 통한 일상관리, 자기조절, 대화 연습, 감정 일기 등 훈련이 도입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